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마이크 대고 인사를 하셔야 잘 들릴까요? 안녕하세요. 덕양을 기호칠번 진보신당의 김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참. 제가 오단업 선거 격보를 보니까 두 분이 사진 찍은 그 격보가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예. 비례대표 1번이 김순자 씨라고 울산가운데 부정규직 청소년의 운영자분이 직접 네. 수혜되고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네. 대변하고자 네. 나오셨습니다. 예. 근데 후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전부터 약간 어리다는 느낌이 있다. 들었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마음 죽입니다. 아이고, 동안이시네. 저는 한 36살이나, 그쵸? 네. 지금 정치에 입문하신 지는, 정당에 참여하신 경력이랑해서 얼마나 되세요? 정당에 참여한 건 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죠. 민주노동당 때 당원으로 가입하고 나서는 계속 활동을 했지만 2008년도에 진보신당 창당하고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 공약으로는 어떤 걸 들고 나오셨는지요? 저희 진보신당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의 공약들이 비슷합니다. 5가지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할 5가지 탈 5대 공약, 탈 5대 공약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건 이제 공약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탈 5대 공약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탈핵입니다. 네.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핵에 대한 우려와 걱정, 특히나 아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독일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폐기하겠다고,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더 확장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대의 조류에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핵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첫 번째 탈핵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분들이 다들 이야기하실 겁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벌이 없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문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출신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줄지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가름되는 그런 학벌 사회를 없애야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탈학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재벌입니다. 근데 진보신당에서는 탈재벌을 통상적으로 많은 당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개혁이나 민주화, 그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탁 집어서 탈삼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특권과 반칙들이 암암리에 작용되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토건인데요. 지역 공약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죠. 요새 후보들마다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역사회에서의 환경을 바꾸고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세우고 있는 건물을 때려 부수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사람이 사는 공간이 우선이고 사람 간의 관계가 우선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탈토건이라는 5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네요.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떻게 있으신지요? 여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도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비정규직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돌봄 노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노동 환경이나 노동 조건들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없애는 것이 여성 노동권을 확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탄핵도 마찬가지죠. 밥상에 핵에 오염된 음식들이 올라와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여성들이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주부들의 스트레스죠. 방사선에 오염됐을까 안 됐을까 고등어 한 손을 사더라도 그거 걱정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사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게 이제 여성 정치 콘서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 저런 분도 한번 출마해보면 좋겠는데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있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선뜻 그분들이 못 나가는 이유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그리고 내가 뭐 조직이 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만큼 피선거권자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김 후보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겪고 있죠. 지금 겪고 있어요. 예. 겪고 있습니다. 생생한 증언을 잠깐 좀 들을까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문제와 조직 문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일 텐데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일반 기성 정당들하고 좀 다르게 선거운동을 합니다.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드는 건 유급선거 운동원들 인건비 이게 제일 많이 들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리고 홍보물이 좀 많이 들고 예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기타금이 일단 벽이 높죠. 1,500만 원이라는 기타금. 그런 점에서 그 선거운동본부마다 그 책정 예산은 다들 다를 테고 한계도 주어져 있어요. 덕양을 같은 경우는 1억 7,700인가로 선거운동에 쓸 수가 있는데 꿈도 못 꾸고요. 꿈도 못 꾸고 최소한 절약해서 제가 가진 정치적 신념을 덕양을에 있는 유권자들과 나누고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라 특정 짓는다기보다 저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와야 정치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제 남편도 지금 당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를 한 상황이라 집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비례대표도 돈 드나요? 비례대표도 기타금 있죠. 그럼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라고.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는 알아도 정치권의 물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 남들 모르는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 하셨죠? 네. 지금 지역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몇 퍼센트를 지지받아야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5%를 득표하면 선거운동에 쓰인 자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고요. 10%를 득표하면 절반,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10% 미만은 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말고도 다른 선거 비용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물부터 명함. 그건 다 이제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그렇죠. 올려서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1,500만 원 그냥 생으로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선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정치적 영역도 좀 풀어보고 싶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진보신당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이 작년 2011년까지 좀 전에 후보로 나오셨던 분도 있으시지만 좀 내홍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진보신당 이러고 당의 이렇게 민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이 해산당하지 않고 유지되려면 법적으로 유지되려면 전국적 득표율 2%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원을 배출을 하려면 특히나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 말고 비례대표로 의원을 배출을 하려면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야 1명 내지 2명 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을 많이 알려야겠죠. 지금 여기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진보신당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소수정당 그리고 이 기성의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은 아무튼 뭐 당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588님께서 그 대부분 노동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문자로 돌봄 노동자를 위한 법정 노동 권한권을 위해서 애써주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0396님께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구체적인 정책 한 가지를 소개해달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볼까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것 법제도적인 측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두 번째 문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보신당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당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이야기 많이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합니다. OECD에 속하는 국가 중에서도 심지어 네덜란드와 비교해 봤을 때는 1년에 2달 반이나 더 일하는 총 노동 시간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그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그만큼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그 기업들의 사회적인 기업 이런 부분과 전체적인 그 증세와 맞물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 없애는 거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제가 유권자들하고 만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월화수목금금이라는 말이 뭐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해당하지 않는 특히나 이 덕양이나 이제 일산 지역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잠자는 것 말고는 지역에서 하는 일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만큼 피곤한 사회인데 좀 사람답게 휴식도 좀 취하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일하고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리고 사별받는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연결되어서 저는 충분히 법제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거 관련시켜서 그 행신상동 서정마을에 대규모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당선되시면 이거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출퇴근만 하고 피곤하고 사는 게 재미없이 좀 문화적인 결핍이 있는 도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8451님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복지관을 추진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흔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전락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일부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전락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좀 있어야 하고 주민참여법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독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청원 같은 거 할 때 문턱이 높아서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라든가 그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참여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기본으로 깔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모임들도 많거든요. 소모임이나 공간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잘 엮어낼 것인가도 또 한 축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적 역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네트워킹에서 그래서 저런 공공적인 시설과 그런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서 전체적인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출마하신
덕양을인가요? 예, 덕양을 선거구에 사는 여성들의 여성 유권자들 많이 만나 보셨는지요? 주로 네, 물 드세요. 예예. 저는 후보들이 이렇게 물 먹기 싫어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정치 콘서트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자, 물 드시는 동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타금 얼마라고요? 네, 비례대표도 예, 균일까요? 예, 그 유권자들 좀 만나보셨을 텐데 여성 유권자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만나는 여성분들 연령대가 아이들 키우고 있는 연령대라 교육 문제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시죠. 네, 교육 문제 중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세요? 일단 뭐 과밀학 학생 수가 많은거나 그다음에 인근에 혁신학교가 있는 경우에 이런 박탈감 같은 거, 이런 소외감 같은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딸 키우는 엄마들은 아동 성폭력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부분 걱정치성이죠. 네. 근데 그런 걸 들으시면서 왜 우리 여성 유권자들은 이렇게 소소하고 일상적인 일에만 분노하고 좀 더 거시적이고 큰 틀에서의 정치의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반반입니다. 그런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거부터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의 문제의식부터 저는 거대한 정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법제도를 손을 본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히들 밑바닥 민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일상에서의 고통, 일상에서의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지구신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안티적인 담론만 얘기하지 대명문상으로는 그게 옳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지 그건 좀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선아 후보한테 대해서는 질문 응원 메시지 하나하고 질문 하나하고밖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한 게 없다라기보다는 덕양을에서 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신가요? 예, 여기가 아무래도 일산구 쪽이어서 그럼 덕양구 쪽에는 이런 공간이 없나요, 별로? 어울릴 분위기가 있죠. 거기에 비슷한 거는 이제 어울릴 분위기가 있고. 네. 지금 덕양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묘한 나름의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과 일산.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개발, 그러니까 생활 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좀 호소를 하시죠. 네.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나온 후보님들은 그런 면을 이제 첨삭해서 여러 가지 지역 공약들을 내시는데 좀 그런 게 암암리에 좀 있고 많이 부족해요. 덕양구에는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이유를 4443님이 답을 해주셔서 좋은 후보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의 벽이 높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자금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 여성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거는 힘들구나 이게 벽이구나 하고 느낀 게 있다면 이 기회에 앞으로 나가실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사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장 복잡하죠. 많이들 동감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데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남편이 일단 비례대표 받아놨으니까 남편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사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건 여성 후보라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선거제도가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소선거구제로 제도 자체가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소선거구제로 구획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역구라는 개념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상 돈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인맥, 흔히 이야기하는 인맥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 테지만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여성들 중에서도 뛰어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인력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직종의 여성 정신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구에서부터 공천 싸움 여성들이 많이 밀립니다. 사실 진보신당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다른 당 기성정당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로 시끌시끌한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로 일컬어지는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보신당은 그런 일이 좀 덜하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일수록 남자들이 훨씬 더 치열하. 그래서 저는 진보신당이 지금은 그 세가 미약하니까 여자들한테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진보신당 쪽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자들한테 저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우리 여자끼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진보신당 내에서 지금 지역 출마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23명밖에 안 되는데 저까지 그중에 여성 후보가 4명밖에 안 됩니다. 좀 부끄러운데 그만큼 여성 후보들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흔히 권력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남성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역차별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훨씬 더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많이 현실이에요, 역차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진보신당의 여성 당원들은 그런 걸 당차게 잘 싸웁니다. 네, 아무튼 건승하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공약이 마음에 듭니다. 공약을 이룰 수 있는 민심 얻으시길 바랍니다. 덕양 우리 주민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1463님으로만 합니다. 그다음에 힘내세요. 파이팅! 8194님. 개인적인 인기도는 지금까지 너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본인의 이름 3글자 숙제 받으셨죠? 네. 자,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여도 아유 건드리면 돌변합니다. 네.